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발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9일 이라크를 방문한 프랭크 맥켄지 미국 중부사령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이달 중 5,2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맥켄지 사령관은 이라크 정부 및 동맹국과의 협의 및 조율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가 미군이 훈련시킨 이라크 군경이 IS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군들의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뒤로 끊임없이 철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아프간 무장정파 탈레반과의 평화협의에 따라서 12,000명 수준이던 아프간 주둔 미군을 8,600명 수준으로 줄였는데요. 4,000명으로까지 감축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중국과 인도 무력 충돌 소식인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실탄까지 발사되고 양국 군인들이 무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가 좀 번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는 1962년에 이 국경 전쟁을 치른 이후 아직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데요. 이 양국 간의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 총기나 폭발물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 가란 계곡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는 충돌이 빚어진 이후 인도는 국경지대 지휘관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 7일 양국은 서로 먼저 국경선을 넘었다면서 실탄을 발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9일 인도 언론은 지난 7일 대립 당시 중국군이 중세 때나 볼 수 있는 흉기에 총까지 무장한 채 인도 측 진지로 접근했다면서 중국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 속 중국군들은 몽둥이와 창은 물론이고요. 언월도라고 불리는 이 삼국지의 관우가 쓰던 긴 칼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칼과 자동 소총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 정부 측은 중국군은 이번에도 지난 6월 때와 비슷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점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9일 논평을 통해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한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스리랑카에서 사형수가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스리랑카 인민전선 소속의 프레말랄 자야세카라 의원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은 2001년부터 쭉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야세카라 의원이 지난달 2015년 1월에 상대 정당이 마련한 선거 행사장에서 한 사회운동가에게 총격을 가해서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은 항소 중에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선거법상 출마 등록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후보라든지 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건데요. 그는 지난달 20일 의회가 열리자 국회 출석을 위해서 교도소에 외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의회에서 의원 선서를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했고요.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회에 나온 건데요. 이 항의 표시로 일제히 검정 스카프를 목에 두른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한편 현재 스리랑카는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내각까지 라자팍사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강력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 항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에 벌어졌던 로힝야족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미얀마 군의 첫 증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난 2017년 8월에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여기가 이제 로힝야족이 주로 모여 사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이 반군들이 경찰 초소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를 빌미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수천 명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 학살을 피해서 74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로 피신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제 본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가 미얀마 군인 2명의 증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미얀마군 경보병 대대 소속이었던 사병 2명은 이 라카인주에서 반군 아라칸군에 붙잡힌 뒤에 로힝야족 집단 학살을 증언하는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 강제적인 상황에서 찍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라칸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 자신들을 포함해서 학살에 가담한 가해자 19명과 잔악행위를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한 6명의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휘관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쏴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네.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십 명의 로힝야족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하고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사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포티파이 라이트 측은 이들 사병 2명이 지난달 중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에 도착해서 방글라데시 측에 보호를 요청을 했고, 이후 방글라데시 당국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ICC가 로힝야족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포티파이 라이츠 측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이 로힝야족 학살 행위 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군인이 어쨌든 미얀마군에 좀 불리한 내용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좀 가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네. 참고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은 지난해 12월 이 ICC 법정에 출두해서 집단 학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서 또 논란이 일었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소식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입니다. 이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스는 2013년 자신이 일했던 양말 공장의 감독관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 법원은 아시프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글을 전송했다면서 3년형과 5만 루피, 그러니까 약 3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3년형을 마치면 교수형에 처하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예.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비롯해서 성인들과 또 경전인 꾸란을 모욕하면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종 권유를 거부했다는 게 과연 신성 모독 혐의에 해당이 하는 건지 네. 좀 의구심이 드는데, 네. 이 전체 2억 명의 인구 중에서 1.6%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은 이 신성 모독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제인권 단체들은 소수 집단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성 모독법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이 80여 명이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